개봉 박두. 맛은 물론이어 건강까지 책임져줄 그만의 특별한 요리가 시작됩니다. 조금 있으면 김이 올라와요. 김이 올라오면서 지금 약간 고소한 냄새 안 나요?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는 깊은 산속. 불개미 요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요리에 빼놓아선 안 되는 단짝이 있지요. 드시는 건 뭐예요? 불개미죠. 불개미 술이에요.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요리. 첩첩산중을 떠돌며 땅을 파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들 매일로 상투를 쫓고 옛날 옷 입고 막 온 산에 헤매댕긴다고 땅을 펼치고 댕겨. 사람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그 중간에 도사 그 도사 맞아요. 어디로 가면 저희가 그걸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 산 보이지 않습니까? 저 높은 산이요? 예. 겹겹이 둘러쳐진 깊은 산색. 정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때 울창한 나무 사이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차림새로 정신없이 땅을 파헤치고 있는 남자. 소문 속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대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의 행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의 손이 개미떼로 새카맣게 뒤덮였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희 현장 리포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저리 가세요. 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나눌게요, 선생님. 제작진의 접근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남자. 선생님 잠깐만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남자. 그런데 이때 저기.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건너편 산에 올라가 있는 남자. 일단 만나는 게 급선무일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으세요? 저리 가라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때 버린가 봐. 벌에 쏘인 듯한 제작진. 그제야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뭐 버리야. 개미. 불개미네. 이 물리면 굉장히 아플 건데. 예? 물리면 굉장히 아플 건데 불개미 2마리나 붙었네. 어우. 벌 아니기 다행이네. 이 높은 산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뭐하러 와야 그래. 무심한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땅을 파헤치는데요. 놀랍게도 남자의 주변에는 개미떼가 새카맣습니다. 마치 남자의 몸을 정복이라도 하려는 듯 부위를 가리지 않고 매섭게 파고드는데요. 그는 왜 깊은 산속에서 개미떼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는 지리산 자락. 이곳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질끈 동요맨 2권에 자루 하나 둘러매고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듯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금세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겨우 만난 남자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시야에서 사라진 남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끝에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같이 가시죠.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세요, 산에서? 내가 빠른 게 아니고 그 PD님이 느린 기지. 그래 산행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먼저 갔는데 제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축지법 썼냐고 하고. 축지법을 쓴다고요? 축지법은 알고 제가 뭐 큰 도사라고 축지법을 쓰겠어요. 그냥 항상 걷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냥 요령과 방법이 생겨서 그냥 저도 모르게 빠르게 걷게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에도 남다른 요령이 있다는 남자. 그러고 보니 걷는 모양새가 어째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오로지 발 앞쪽에만 무게를 싣고 뒤꿈치는 공중에 띄운 채 걷는 것. 분명 오랜 시간 연마해온 게 틀림없을 걸음걸이로 가뿐하게 산비탈을 오릅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더니 난데없이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남자는 무슨 연유로 나뭇가지를 꺾는 걸까요? 이 소나무는 왜 꺾으시는 거예요? 아니 낚시하려고 그래 낚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에? 아니 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이번에는 꺾어온 나뭇가지를 흙바닥에 고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말인즉슨 이게 낚싯대라는 건데 대체 뭘 낚겠다는 건지. 할 일을 마친 듯 한 걸음 뒤로 빠진다 싶더니 나뭇가지를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계속 올라오죠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요? 어허, 여기 보이십니까? 나뭇가지를 타고 오르는 요 녀석.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불개미 잡는 거예요 불개미. 불개미요? 예. 아 여기 개미집이에요? 이따가 개미 많이 다니잖아요. 보세요. 이 개미집에 여기는 세력이 좀 약한 거예요. 산속의 무법자라 불리는 불개미입니다. 아 카메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아이고 저런. 멋모르고 다가간 대가가 크기만 합니다. 카메라 역시 기세등등한 불개미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먼지 털어내듯 불개미를 떼어내는 남자. 아무렇지 않은 듯 개미떼에 팔까지 내어주는데요. 대체 무슨 상황인고 하니 안 물어요? 조금씩 물터. 이것이 바로 남자만의 불개미 맨손 낚시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바로 산중 낚시. 하지만 불개미도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새 얼굴까지 진격한 불개미. 이때 놀랍게도 얼굴에 달라붙은 불개미를 입속으로 가져갑니다. 그 생으로부터 드시는 거예요? 아 얼굴에 막 개미가 붙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냥 막 생으로 드셔도 돼요? 그냥 먹는 거죠 뭐. 새콤하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한 마리, 두 마리 불개미떼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신들린 먹방으로 반격하는 남자. 이번엔 또 뭘까요?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막대 사탕인데요. 후식이라도 즐기려는 걸까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던 이 남자. 사탕 하나도 절대 그냥 먹는 법이 없는데요. 단내 솔솔 풍기는 사탕 안에 무장해제한 채 몰려드는 불개미. 그대로 남자의 입속으로 직행. 무슨 맛이세요? 단맛과 신맛의 절묘함이라 이게.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그래요. 개미의 산맛이 같이 싹 나요. 이게 바로 단짠의 뒤를 이을 단신의 맛이라지요. 남자의 입과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접을 꺼내더니 댄잎 하나 걸쳐놓고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 사실은 물이 아니고 술이에요 술. 술이요? 목이라도 죽이려는 걸까요? 한가득 술을 따라 한쪽 편에 자리를 잡는 무슨 일인지 그릇을 내려놓는 남자. 그런데 이거 어째 그릇을 내려놓은 자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하, 이 아까운 술을 어쩌나요 글쎄. 아유 이제 개미 많이 들어갔네. 마치 맛있는 안주가 나오기라도 한 듯 망설임 없이 술을 들이키는 남자. 맛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무슨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알지 맛을.
좀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기대 반 호기심 반 남자의 권유에 조심스레 술잔을 받아든 제작진. 병범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아우. 어우. 뭐 식초만 끓은 맛은 전혀 안 날 거고. 하하, 더 이상의 시음은 포기합니다. 아우. 엄청 이 맛이 묘하죠, 느낌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태어나서. 그렇죠. 처음 먹어보면 이게 비유 약한 사람은 못 먹어요. 불개미주로. 어지간한 비위가 좀 있어야지 먹지. 자, 배도 채웠겠다, 목도 축였겠다. 부지런히 불개미 사냥에 나서는 남자. 짧은 시간에 제법 많은 양의 불개미가 잡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확량에 남자의 발걸음도 더없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야죠. 사냥을 다 했는데. 반나절에 불개미 사냥을 끝내고 하산을 선언하는 남자. 근데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산 넘고 물 건너 점점 더 깊은 산속을 향합니다. 여기 길이 없는데요? 아니 길에 뭐가 있겠어요, 산길에. 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없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찾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곧 길이 된다는 남자. 그를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기 파란 지붕 보이죠? 대숲에. 아, 네. 네, 여기 집이에요. 아, 저희가 집이세요? 네. 보일 듯 말 듯 자연에 묻혀있는 남자의 집. 소박한 폭포와 투명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거진 나무 사이로 그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과 한껏 어우러진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 네, 여기가 집이에요? 예. 이게 집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산속집인데. 누구나 사람한테는 기운이 있어요. 아, 저 자리가 집을 지으면 좋겠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중. 그는 이곳에 터를 잡고 자연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햇볕이 포근히 감싸주는 아담한 집.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것 같지만 이래봬도 번듯한 집원까지 있는 진짜 집 맞습니다. 과연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자연의 멋이 스며든 소박한 황토벽이 눈에 띕니다. 흙으로 그냥 이렇게 다 하셨네요? 예, 주위에 있는 흙으로 하죠. 아, 훈훈하네요, 방이. 예, 불을 때니까. 단출한 세간살이에 전기마저 들어오지 않는 남자의 집. 뭐 해지고 나면 어두워서 뭐 할 게 없어요. 초로수밖에 못 나오는데 전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요? 이 전기 없죠. 이 전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를 다 좋지만 전기가 또 들어오면 이 전기 없는 매력도 있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오면 저 밑에 내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또 그 자연의 매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지금으로서 전기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남자. 문명의 혜택을 받진 못하지만 그의 하루는 바쁘기만 합니다. 낮에 잡아온 불개미로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고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선 응당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 법. 솔잎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불개미를 일일이 털어낸 후 증류수를 부어주면 그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불개미주가 완성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게 굼벵이에요, 굼벵이. 건방이요? 예. 이것도 잡으신 거예요? 예. 이게 나무 밑에, 나무 약간 썩고 한 거 밑에 보면 파다 보면 굼벵이들이 막 많이 이리 꿀락이 져 있어요. 그쪽에서 잡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죠, 굼벵이 중에. 하하, 그놈 참 실하군요. 이곳이 바로 남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물창고랍니다. 저희들 옆에 있는 거 나무 같은 것들은 뭐예요? 아니 다 약재들이에요, 약재들. 당귀 있고 천국 있고 초가, 백지, 박하, 정향 여러 가지 있어요. 험한 산길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또다시 분주해진 남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담 보게. 아무래도 먼 길 찾아온 제작진을 위해 특식이라도 준비하려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그가 보여줄 맛은 또 어떤 맛일까요? 그런데 이때 제작진을 다급히 부르는 그의 손길, 대체 무슨 일인가요? 벌 날아다니죠. 남자의 발걸음을 막아 세운 건 위험하기로 소문난 말벌.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싶던 찰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남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하게 복장을 갖춘 후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매섭게 달려드는 말벌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맹하게 벌집을 걷어내는데요. 다친 곳 하나 없이 미션 완료입니다. 이렇게 벌집 따서 뭐 하세요? 술도 담고 또 안에 애벌레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러죠. 노목망중하면 다 몸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쉽게 말하면 머리 내 혈관 계통 쪽하고 또 내려와갖고 목, 장기 이런 게 다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귀환. 어느덧 산속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오랜 산중 생활 덕분에 장작불 피우기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실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불길이 기세 좋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장작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멀쩡한 대나무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대나무를 왜 쪼개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거참. 대나무의 향방이 궁금해지기는 또 처음입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건 아까 제거한 벌집이 분명한데요. 꿀을 대신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 애벌레를 하나씩 빼내는 남자. 분명 이번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녁에 이제 또 구워 먹어야죠. 구워 먹어요? 예. 애벌레만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오늘 저녁 메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특식. 낮에 잡아온 따끈따끈한 불개미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산중 한정 메뉴. 개봉 박두. 맛은 물론이요 건강까지 책임져줄 그만의 특별한 요리가 시작됩니다. 조금 있으면 김이 올라와요. 김이 올라오면서 지금 약간 고소한 냄새 안 나요? 네, 약간 나요. 예, 약간 나면 이제 조금 익어가는 거예요. 대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산속 가득 퍼지고 주변을 모두 밝힐 정도로 불길이 타오를 때면 요리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조금 끓고 있죠? 예. 자연이 내어준 귀한 식재료가 어느덧 알맞게 익었습니다.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만찬 앞에 그의 손길도 한층 더 분주해지는데요.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는 깊은 산속. 불개미 요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식사가 돼요? 그럼요. 이게 엄청나게 단백질이 높아요. 고단백이에요. 그리고 귀한 요리에 빼놓아선 안 되는 단짝이 있지요. 드시는 건 뭐예요? 불개미술. 불개미술이에요.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요리. 하하,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다 익어서 고소해요. 이게 잡을 때는 막 산도 굉장히 강하고 막 독하고 그런데 열을 가하거나 볶거나 또 차려 우려 먹거나 하면 그건 강한 맛이 없어져요. 따뜻한 데가 그냥 약간의 신맛, 새콤한 그런 새콤한 맛과 고소한 맛이 섞인 거 그런 맛밖에 안 나요. 일 먹고 나면 아무래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개운하고 그런 게 좋죠.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아 이게 그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벌 잡아가지고 애벌레 볶아서 먹고 또 불개미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게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고 또 뭐 술을 담아서도 또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자연에 사는 맛 아니겠어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남자의 삶은 자연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끊긴 적막한 밤.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것은 오로지 그의 목소리뿐인데요. 대체 그는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터를 잡게 된 걸까요? 문득 그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형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 올라가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을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 이제 일을 하는데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이 도심에 찌드는 거 하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려 그래도 직장 생활 좀 3개월이나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뭐 부탁을 하니까 그래 네가 뭐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뭐 힘들겠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젊은 시절 고향을 뒤로 한 채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남자.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기에 몇 차례 수술까지 겪게 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는데요. 자연스레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산이었습니다. 산에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그냥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뭔가를 뭐 쉽게 말해서 뭐 불개미라든지 뭐 좋은 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아픈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몸 상태는? 뭐 지금은 건강해요. 아주 뭐 건강한 상태고. 그의 건강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잦은 통증과 불편함을 겪어온 상황입니다. 동의학 사전에 보면 불개미 말린 것을 홍이라고 하여서 진통작용과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어서 신경통과 관절염 치료에 이용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적정량의 불개미를 섭취했을 때 이런 작용으로 인하여 통증 완화 및 건강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달빛만이 빛나는 밤. 잠들지 못한 남자가 촛불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 야심한 밤에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집 앞에 자리한 대나무 숲. 이곳에 가부좌를 들고 앉은 채 조용히 두 눈을 감는데요. 지금 밤늦게 지금 여기 왜 숲에 걸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잠자기 전에 한번 둘러봐야죠. 이 뭐 자연의 소리도 듣고 이 조용한 가운데 저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하게 좋죠. 뭐 사색을 즐기는 거예요. 옅은 불빛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남자. 오로지 자연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밝은 달빛 아래 그는 오늘 어떤 소리들로 마음을 채웠을까요?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남자도 일찌감치 눈을 떴는데요. 간밤에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또 등산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시는 겁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남자의 행동. 이게 웬 자다가 봉창? 아닌 새벽의 트럼펫인가요? 다 자연의 소리예요. 음악도 이 자연의 소리에서 나오는 게 음악이고
아끼락하는 게 다 자연 소리이기 때문에 같이 자연과 한 우르지고 뭐 그런 뭐 제가 잘 불지는 못하지만 이 뭐 산에 혼자 있잖아요. 누구 뭐 들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부르는 건데 자연 소리와 뭐 잘 부르지 못하고 드럼펫 소리를 들어보면 자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부르는 거죠. 오롯이 자연이 내는 소리와 남자의 마음이 빚어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 그래서일까요?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이 없어도 남자에겐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자. 나뭇가지에 발바닥을 내리찍기 시작하는데 앞꿈치 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꿈치 달리면 좀 더 하는 게 낫겠죠. 험한 산길을 자유로이 오르기 위해 발바닥을 단련하는 일도 거르질 않는답니다. 마치 축지법을 연상케 하던 남자의 걸음걸이. 그 범상치 않은 비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는 남자. 그의 산중 생활에 있어 허투루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도를 깨우치고 하산하는 도사님 같지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계곡. 도사님이 그냥 지나칠 리 없는데 셋으로 남은 아침잠이라도 깨우려는 걸까요?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기 시작합니다. 샴푸도 뭣도 필요 없다는데요. 모래라든지 이런 걸로도 예전에는 없을 때 다 씻고 했거든요. 최대한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연을 지키셔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우리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후손들도 또 이걸 보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는 걸 지켜줘야지만이 지금 애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지켜줘야 돼, 최대한. 내가 느낀 자연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싶은 남자의 마음. 하지만 그 뒤에는 분명 말 못할 불편함도 존재할 겁니다. 바람도 똑같은 자연과 같은 방식이에요. 느끼는 거죠, 느낌. 또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은 느끼고,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잠깐의 편리함보다는 먼 훗날을 생각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는 남자. 시간에 쫓기는 산 아래에서의 삶과 달리 여유를 느끼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산속에서의 삶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머리를 감고 말리는 일부터 단정히 정리하는 일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옛날에 망근 꽂히다가 장파한다는 말이 있어요. 형들이 망근이 꽂히고 쓰고 하는 게 어려웠을 시절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밖에 나오고 하면 이런 차림으로 다니죠. 제가 어릴 때부터 향교에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도 뭐 제가 이 공부하는 걸 원하시고 한데.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향이 달라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가족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일을 한 탓에 허기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부랴부랴 아침을 준비해 보는데요. 오늘의 산중 초식, 달걀 프라이네요. 그런데 이때 달걀 위로 불개미를 뿌리는 남자. 소금 대신 불개미라 맛 한번 궁금하네요. 과연 이 달걀 프라이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 아니 뭐 개미의 고소한 맛도 있고 그렇죠. 신맛도 있고. 이 희한하게 소금 찍는 것처럼 목이 안 맞춰요.
자, 이번엔 애벌레 불개미 볶음입니다. 이 모습 더 이상 낯설지 않지요? 뚝딱 차려낸 불개미 건강 아침상. 걸음만 빠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빠른 모양입니다. 밥은 안 드세요? 아니 밥도 먹기야 먹죠. 근데 이런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뭐 계란 후라이 정도 하고 아침은 거의 뭐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한 차림새지만 영양소만큼은 제대로 하는데 마무리는 바로 요거트.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데는 불개미 요거트만한 게 또 없다네요. 그날 오후, 오늘은 산이 아닌 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글자를 새기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아니 제가 서각을 해요. 서각. 호박이요? 예. 군 제대하고 몇 년 또 뭐 방황생활 하다가 아유 이제 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련했으니까 서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함양의 전시회도 있고 그래요. 단체전 전시. 전시까지 하세요? 예, 전시회도 하죠. 저도 뭐 개인전도 몇 번 하고 했어요. 덜컹거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시작했다는 서각. 이제는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다칠 수도 있기에 작품을 만드는 동안엔 온 정신을 손끝에만 집중시켜야 한다는데요. 이거 한번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럭저럭 뭐 한 일주일 전만 보름 정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해갖고 이제서 이제 완성이 거의 됐네요. 보름이요? 예. 고도의 집중력과 극한의 인내심 끝에 탄생된 그의 작품. 과연 어떤 글귀가 담겨 있을까요? 불교 용어인데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예? 시불시 비불비 또는 뭐 비불비 시불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게 아니고 또 아니라고 해서 꼭 아닌 게 아니고 그런 심오한 뜻입니다. 평소 그의 철학이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자신만의 수련을 계속해 나가는 남자. 얼마나 지났을까 주섬주섬 자루를 챙겨 들고 또다시 집을 나서는 남자. 역시나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산입니다. 불개미를 잡으려는 걸까요? 또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이 와송인데 이 사람들이 막 몸에 좋다 그러면 막 다 먹어요. 근데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하면 알지 못하면 절대 입을 대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먹는 방식도 있는 거고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독밖에 안 돼요.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이 아니고 독이에요, 독. 소나무 잎이나 소나무 꽃을 빼닮아 이름 붙은 와송은 약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약재 중에 하나랍니다. 심지어 흔치 않은 자연산 와송을 발견했으니 아무래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모양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때마침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은아, 밥은 먹었고? 어? 밥 먹었어? 밥 먹었냐고, 밥? 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지금 8학년이지?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알았어, 아프지 말고 잘 있어. 네. 어. 네.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도에 있는 딸들하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이 전화 받으시는 거? 뭐 보고 싶고 그렇죠, 가족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추울 때 또 인도 한번 넘어갔다 와야죠.
자연이 일깨워준 이치에 순응하며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배워간다는 남자. 그의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말없이 품어준 자연에게 건네는 가장 큰 보답이 아닐까요? 지금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살고 뭐 조금 더 살아가지고 또 이제 가족이랑 같이 뭉쳐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다지. 한 번 왔다 가는 생 그냥 좀 편하고 즐겁게 살다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